안녕하세요. 원의 방정식 개념은 마지막 시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개념이 될 거고 뒤에 연습 문제 따로 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6강으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자, 같이 보시죠. 먼저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 1, 2, 3번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데, 먼저 여러분이 원의 접선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이 있어요. 원이 있으면 우리가 접한다 라는 건 앞에서 배웠던 판별식 D가 0인 상황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했을 때는 반드시 이 기울기가 수직인 법선이 생긴다. 이렇게 법선을 구해보면 이 법선은 반드시 원의 센터를 지나야 한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원에 접선이 있는 상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원에 접선이 있는 경우 이 접선이 어떤 느낌으로 있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선생님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먼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 건, 이렇게 원 위에 어떤 점이 있다 했을 때 우리가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조금 상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원은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 점들은 중심과 일정한 거리인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 원 위에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점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점들마다 접선을 하나씩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위에 한 점은 하나의 접선을 갖게 되는데요. 선생님, 하나 이상의 접선이 있을 수 없나요? 만약에 이 점을 지나면서 접하지 않는다면,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한 점에서 만나지 않고 두 점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조금만이라도 벗어나도 그렇게 됩니다. 조금만 벗어나도 여기선 지금 티가 안 나죠? 근데 실제 이 원을 충분히 확대해 보면 한 점을 더 지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중심에서 이 빨간 점까지 정확하게 연결을 했을 때 이건 단 하나의 법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수직인 접선은 단 하나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접선은 원 위에 한 점당 한 개씩밖에 없어 라는 걸 인정하신다면, 이 점이 바뀔 때마다, 빨간 점이 원에 바뀔 때마다 접선도 이런 식으로 따라서 바뀐다 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원 위에 빨간 점이 뱅글뱅글 돈다 했을 때 접선도 따라서 뱅글뱅글 돕니다. 오케이? 이게 원이 회전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원 위에 점을 달리 볼 때마다 이렇게 한 점 있고 이렇게 한 점 있고 이렇게 한 점 있고 이렇게 볼 때마다 그 각 점에서 이렇게 접선이 생긴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와 이 상황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서로 같겠죠. 자, 이 상황에서 접선의 기울기와 이 상황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같을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접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하나가 동시에 있겠죠.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기울기 1짜리인 접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여기도 기울기 1짜리 접선이 하나 존재할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게 바로 접선의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좀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자, 그런데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당연히 원의 방정식이 주어진 상황이겠죠. 원의 방정식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 빨간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선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겠죠.
직선의 기본적인 개념은 직선의 방정식은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 기울기와 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어떠한 직선이 있다 했을 때 이 직선이 원의 접선이라면 이 직선과 원의 방정식을 연립을 한 식은 판별식 t가 0이 나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거 말고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이 직선과 원이 접한다면 이 직선은 법선을 갖고 그 법선은 중심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법선은 직선과 수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심과 빨간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을 때 반지름이 된다 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요, 이게 r이라고 놓고 식을 정리하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는 판별식, 두 번째는 뭐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일단 이 정도 개념을 정리를 하여 두시고 그 다음 이제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세 가지 케이스라는 건요,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세 가지라는 건데요. 첫 번째 상황은 문제에서 원 위에 한 점을 줍니다. 원 위에요, 한 점을 이렇게 줘요. 이 점을. 그리고 이 점 위에서 접선을 그어봐 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만약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해봐 라고 하면 이 점에서의 접선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뱅글뱅글 돌겠죠. 자, 이 정도로 구해야겠네요. 자, 이 정도 느낌으로, 자, 이렇게 딱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한 접선의 방정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점의 좌표를 알려줬을 때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을 해볼 거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점의 좌표를 여러분한테 C, D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C, D라는 좌표를 가지고 어떻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까를 고민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배울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만 하고요. 그 다음 이게 케이스 첫 번째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기울기를 알려줍니다. 기울기가 m이야 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기울기가 m이라고 알려준 직선은 어떤 직선이에요? 그 직선은 어떤 직선일까요? 직선은 바로 횡단보도다.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횡단보도는 이제 기울기가 일정한 여러 선들로 만들어져 있죠. 마치 이 직선은 기울기가 고정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기울기만 알고 있는 하나의 직선이 됩니다. 이 직선이 찰싹 원과 달라붙을 때 접선이 되고요, 또 여기서 찰싹 달라붙을 때 또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원 밖에 한 점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원 밖에 한 점 EF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려주면 이 원에서 원 밖에서 이 원을 향해서요, 여러분이 접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접하게 되죠. 자, 한 점을 주면 우리가 횡단보도 다음에 배웠던 게 도라에몽이었잖아요.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자유롭게.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아주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우연찮게 딱 이렇게 달라붙는 접선을 구하면 된다. 이게 위에도 있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직선을 찾게 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서 보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선생님 순서를 바꿔서 말했는데 기울기만 주어진 경우입니다.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는 두 개가 나오겠죠. 아까 기울기는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고, 원 위의 점 C, D를 주면 여기서는 단 하나밖에 안 생기죠. 이때는 하나만 생긴다. 세 번째, 원 밖에 한 점, 원 위의 점과 원 밖의 점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원 밖의 점은 EF라고 할 거예요. 자, 원 밖의 점에서는 두 개를 그을 수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이제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공식들을 잘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유도를 할 수 있는데요. 매번 유도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식을 암기할 건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여기 있는 상황을 총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볼 겁니다. 첫 번째, 원의 중심이 원점인 경우랑요,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닌 A, B인 상황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점을 총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A, B, 그리고 원 위의 점은 C, D, 원 밖의 한 점은 선생님이 일부러 EF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공식을 좀 쓰셔야 나중에 구별이 가고 좀 암기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AB는 중심을 나타내는 용도로 쓰고요. CD는 원 위의 점이고요. EF는 원 밖의 점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보시면, 자, 가까운 데서부터 여기가 AB, CD, EF로 표현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요. 먼저 원의 중심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쉽습니다. 공식이 쉬워요. 반면에 원의 중심 원점인 경우는 쉬워요. 원의 중심이 A, B인 경우에는 우리가 원의 방정식도 좀 복잡했죠. 여기서도 접선의 방정식도 조금 복잡할 건데 이 두 상황을 나눠서 다 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옆에 정리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정리해줬으니까 우리가 따로 적어보도록 하죠. 먼저 이게 지금 원의 중심이 원점이라는 상황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 접하고 기울기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합니다. 이거 여러분 암기하시고 공책에다가 3번 정도 한번 써보세요. 자, 다 써보셔야 합니다. 써보시고 왜 이렇게 되냐, 여기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아까 두 가지로 알아볼 수 있다 했는데, 첫 번째는 판별식 D가 0이다. 두 번째는 직선 점 중심이죠. 사이 거리가 R이다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증명이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증명을 했네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증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울기가 m이라고 알려줬으니까요. 이 m은 우리가 아는 기울기고 하나 y절편을 모르니까 n이라고 놓습니다. 자, 이렇게 놓은 상황에서요. 결론을 보면 n이 사라지죠. n이 사라진다는 거. 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y를 넘겨주면요. 이렇게 우리가 직선의 일반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 원의 중심인 0,0과 재고요. 이게 반지름이 r이니까 거리도 r이어야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어떻게 나오죠? 여기 m-1은 m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자, 0과 m은 곱해져서 사라지고 마이너스 1도 0과 곱해 사라지고 이 n만 여기 절대값으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r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자, 절대값 n은 자,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절대값을 없애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자, 이제 지겹죠? 이것은 이거죠. 자, 두 정거장 남았어 하면은 두 정거장 뒤에일 수도 있고 앞에일 수도 있다 했습니다. 절대값 잘해야 합니다. 자, n이 이렇게 구해졌으니까 이 n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매번 구하기 귀찮으니까 외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외울 때 뭐 자주 외우다 보면 안 까먹는데요. 처음에 외울 때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다 보면 이게 나오죠. 어렵지 않게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판별식으로도 여러분이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으로 풀어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얘를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대입하시고요. 전개하신 다음에 판별식 D가 0이다 라고 찾아보시면 n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n의 값이 똑같이 풀마 r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똑같이 대입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은 한 번 정도만 해보시고요. 암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암기하시면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고, 만약에 중심이 m이 a, b, a, b였다면 원이 이거였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이때는 m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r m제곱 플러스 1인데 y에도 이렇게 되니까요. 이 b를 뒤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헷갈리시니까 그냥 여기다가 적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y-b. 자, 어렵지 않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달리 말하면 여기가 a, b였고요. 여기서 기울기를 알려준 거예요. 기울기를 m이라고 지워졌네. 다시 여기가 a, b인 경우 접선이어야 되니까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얘가 평행 이동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중심이 원점이었던 상황에서 다 a, b만큼 평행 이동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다.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이 방정식 세워가지고 증명하시면 됩니다. 근데 번거롭잖아요.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외워주시면 좋겠다. 얘까지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암기하세요. 자, 이번엔 원 위의 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원 위의 점이라는 건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 위의 한 점 뭐라고 한다 했죠? 그렇죠? C, D라고 놓으시면 이때 여기 접선이 나타날 겁니다. 자, 이 접선을 구하는 건 하나만 나타난다 했죠?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얘도 먼저 외우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어떻게 쓰냐, 이거 그냥 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얘도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걸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 자꾸 어렵지 않다 하냐, 한 점을 줬으니까 여러분이 한 점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뭘 만들 수가 있어요? 직선을 표현할 수 있죠. 그게 선생님은 도라에몽이라 표현하고, 정점을 갖는 직선의 방정식 여러분이 압니다. 그걸 표현하시면 m만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 m 당연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원과 연립 방정식 사용하셔가지고 판별식 d가 0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되나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하시면 됩니다. 옆에 나와 있어요. 원 2의 점 이렇게. 여기 지금 x1, y1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냥 이걸 CD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증명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수직인 걸 가지고도 표현을 했는데 뭘로 가지고 증명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건 외우는 걸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이걸 증명하는 게 실제 문제 푼 거랑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바로 이 공식을 떠올리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요.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안 잊어먹고 빠르게 외울 수 있냐. x제곱은 여러분 x 곱하기 x죠. y제곱은 y죠. 자, 이때 여기가 c, d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x 하나를 c로 y 하나를 d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여기는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c, d라고 하시고요. cx 플러스 dy는 r제곱, 이렇게 직선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x 하나를 c로 y 하나를 d로 바꿔주시면 되니까 쉽게 여러분이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만약에 이번에 옆에다가 이제 여기 적어 놓으셔야겠죠. 자, 선생님이 적으라고 한 것만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의 중심이 a, b인 상황에서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다. 어떻게? 여기다 이제 이렇게 적으셔야겠죠.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r제곱인 상황에서 이때 위의 점 c, d, 위의 점 c, d에서 접선을 그어보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x-a고 여기도 y-b, 빨간색은 안 적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x 하나만 c로 바꾸고 y 하나만 d로 바꿔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c-a x-a 플러스 d-b
y-p는 r제곱.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막 열심히 외우는 건 좀 귀찮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기억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편의상 일단 솔루션 이렇게 적긴 하는데,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이거 위에 이 점이다 하면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만 여기 x를 c로 바꿔라, y 두 개 중에 하나만 d로 바꿔라 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쓸 줄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 지금 총 4개를 배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4개를 여러분이 공책에다 다시 한번 한 두세 번씩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딱 상황을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여기는 원위의 점이 주어진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기, 점, 뭔가 딱 의미가 두 개로 쪼개지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중심이 원점인 경우, 여기는 중심이 A, B인 경우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는 원위의 점이니까 이걸 C, D로 한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번 4개 안 보고 한 2번씩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해보셨나요? 네, 잘 해보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마지막 원 밖의 한 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자, 상황을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원 밖이라는 건요, 이 상황이죠. 자, 여기가 원점일 수도 있고요, 원점이 아니라 A, B일 수도 있겠죠. 그때 원 위의 점은 C, D겠죠. 하지만 원 위의 점을 알려준 게 아니라 원 밖의 점이니까 A, B, C, D, E, F라고 선생님은 표현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 밖의 점인 상황을 여러분이 아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원 밖에 있는 상황에서 나는 한 점을 아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바로 여기서 도라에몽으로 풀 수도 있죠. 도라에몽으로 푼다는 건 마이너스 m x 마이너스 2 플러스 f라고 식을 세우고요. 그런 다음에 이 원과 판별식을 쓰던지 아니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던지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즉 이걸 배우지 않아도 풀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이 스스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이 현장 수업이었으면, 자, 지금 여러분 선생님 상황을 주고요, 구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실제 판별식을 쓰도록 또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요. 안 하는 사람이 많겠죠, 귀찮으니까. 하지만 이거 할 수 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실전에서는 구하는 방법을 총 3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3가지 다 중요하니까, 자, 3가지 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방법은요, 원 위의 점에서 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원 위의 점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고요. 세 번째는 판별식을 이용합니다. 자, 우리가 다 앞에서 한 번씩 얘기했던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원 위의 점, 이거는 내가 C, D라고 임의로 설정을 합니다. C, D라고 일부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지금 이 F가 주어졌어. 이 F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4,5 이렇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얘가 예를 들어 원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이렇게 있는데요. 원 밖의 점 4,5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이렇게 했을 경우,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접선의 방정식이 원에서 이렇게 접선을 갖겠죠. 두 점이겠지만. 그래서 하나를 일단은 내가 CF라고 놓으라는 거죠. CF라고 놓는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요, 이 CF를 가지고 이 위에 있는 이 검은색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4,D 여기를 지난다 라는 걸 사용해 주는 겁니다. 4,D 여기를 지나죠. 이걸 여러분이 써주시면 C랑 D에 대한 식을 하나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네, 여기까지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C, D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이 C랑 D를 구해줘야 되는데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원 밖의 점 2,f 즉 4,D를 지난다 라고 대입을 하시면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가 얻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가 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는 하나 더는 어떻게 하는데 여기를 보시죠. 자, 원 밖의 점 방법 3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서 생략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예제를 가지고 이거는 이따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방법 1은 아주 잘 사용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거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되는데 미리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한번 이거 궁금증을 자극을 해야 여러분이 안 까먹거든요. 지금 선생님 정답을 딱 말해버리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서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까지는 친구들이 잘해요. 대입까지도 잘합니다. 대입까지도 잘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까먹어. 그래서 안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뭔 감각이 중요하냐면 C, D를 임의로 설정을 했잖아요. 식이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를 지난다만 써가지고 안 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있어야 돼. 그게 뭐지? 지금 궁금하죠? 그게 뭐지? 안 알려줘. 좀 이따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를 뭘 덜 써야 되는지. 더 써야 되는 게 뭘까? 좀 이따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요. 선생님 일부러 여러분한테 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진짜 선생님이 특히 이제 A반 또는 B반일수록 나중에 여기까지 잘 세우고 대입한 다음에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하죠? 질문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하나 뭘까 고민해 보시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라. 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세울 수 있다 했죠. 그럼 얘는 실제로 우리가 세워봤을 때는 mx-4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얘는 좀 선녀야. 왜? 미지수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식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얘를 중심과 이렇게 사이 거리가 r이다. 이렇게 세워주시면 두 개가 나온다. 해볼까요? 네, 해볼까요? 자, 중심, 자, 얘를 잘 정리해 주시면 mx-4m 플러스 5 y는 그래서 자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m 플러스 5 여기서 할 때부터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 얘는 0,0이죠 반지름은 2입니다 그래서 자 구해보시면 m제곱 플러스 1 익숙하시죠 이제 사라지고 사라지고 절대값 마이너스 4m 플러스 5 자 이게 얼마다? 2다 자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4m 플러스 5는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자 이걸 이제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제곱을 해버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뿔마로 풀어주셔도 되겠죠. 근데 제곱을 할 거예요. 왜 제곱을 하나요? 어차피 루트를 푸는 게 낫지 않나요? 그래서 제곱을 하면 절대값이 사라지죠. 어차피 그래서 제곱을 하겠습니다. 제곱 16m 제곱 마이너스 40m 플러스 25는 4m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12m 제곱 마이너스 40m 플러스 21은 여기다. 선생님이 이걸 숫자를 맞춰가지고 문제를 만든 게 아니죠. 지금 우리 사실 문제를 깔끔하게 떨어지게 하려면 여기 4,5를 좀 깔끔한 숫자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건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얘가 판별식 D가 0보다 크기만 하다면 얘는 몇 개의 근을 가져요? 저 두 개의 근을 갖겠죠.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 D4 이것만 확인해 봅시다. 자 2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래서 20의 제곱 마이너스 12, 21 딱 봐도 양수죠. 계산 안 해봐도 알겠죠 양수인 거. 그래서 얘는 m 값을 두 개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m을 찾으면 여러분이 근의 공식을 써서 찾으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깔끔하게 떨어진 문제를 내줄 거예요. 학교 시험에서는. 자 그렇게 구하면 두 개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차이를 봐야 돼요. 첫 번째 문제는 미지수 두 개다. 그러니까
식이 두 개가 필요하다. 하나는 대입을 하는 거다. 2,f에 2f에 대입을 하는 거고, 한 개는 뭘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두 번째는 기울기 m을 사용하니까요.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죠.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뭐만 쓰면 돼요? 점집거리 쓰면 되겠다. 그래서 이때는 기울기 m이라고 하고, 자, 이거는 선생님이 옆에서 따로 쓰겠습니다. 이 한 점을, 여러분이 한 점을 2,f라고 하시고요. 2,f. 그럼 옆에다 뭐라고 쓰시냐? y는 m x-2. 자, 이 2는 여러분이 아는 문자겠죠. f. 그리고 점직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r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게 형광펜이겠죠. 판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별식은 똑같이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얘는 뭐죠? 이렇게 한 다음에 대입하시고요. 연립 또는 대입, 판별식 D가 0, 이렇게 하면 두 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안 해봐도 되겠죠, 여러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을 여러분이 여기다가 슝 대입해서 아까 정리하듯이 하면 되겠다. 아까 정리 여기서 이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대입 한 다음 판별식 뒤로 하는 거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기울기 m일 때인데 똑같죠.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여기로 와서 고민해 보세요. 첫 번째 방법 해결책이 뭐였죠? 여기는 이라고 할 때 이것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cx dy는 r제곱으로 놓고 얘를 어디에 대입하는 거야? 점 P에, 여기가 P예요. 대입 하고 하나 더 해야 된다고. 그게 뭘까? 문제에서 보세요. 여기도 주다 말았잖아. 하나 더 있어야겠지. 이것만 있으면 못 풀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한번 괴롭히겠습니다. 고민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구하고 나서 여기 4,5 이렇게 대입을 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죠? 하나만 가지고 못 구하잖아요. 하나를 어떻게 구하나? 고민하셨나요? 자,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충분히 고민 안 한 사람은 이걸 나중에 까먹을 거고, 방금 조금 고민해본 사람은 이게 이제 기억이 오래 갈 거예요. 마지막 기회에 멈춰놓고 고민해보시고. 자, 답은 뭐냐면 여기가 C,D잖아요. 결국에 이 방정식에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왜냐면 이 원위의 점이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C제곱, D제곱이 4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하면 똑같이 C와 D의 두 쌍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2차 방정식이니까. 선생님 모르겠어요. 2차와 1차의 연립 방정식 했었죠? 수상에서 2차, 1차 연립하면 두 쌍 나왔죠? 네, 기억을 해라. 제발 집어넣으셔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쓰면 돼요? 점 P에 대입하고 그 점 D를 어디다가 원의 방정식에 대입한다. 대입하고 여러분 여기 아래다가 잘 쓰셔야겠죠. 대입하고 뭐 한다? 연립 2차 방정식을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공책에다가 안 보고 이 세 가지를 써봐야 돼요. 뭘? 이거 총 세 가지가 있고 여기 위에는 둘로 이렇게 나눠져. 그러니까 총 4개의 공식을 여러분이 쓸 줄 알아야 되고 마지막
점 밖에 한 점 2,f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이 총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다? 이걸 이용하는 거. 하나는 뭐다?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 하나는 뭐다? 점집거리를 이용하는 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푸는지까지 여러분이 잘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지만 중요하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멈춰놓고 여러분 체크 1번, 2번 풀어보세요. 다 푸셨나요? 다 푸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 안 푸신 분은 꼭 푸시고, 다 풀었으면 같이 보시죠. 자, 키워드를 셋 중에 뭘까 고민하면서 잡아야겠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접하고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다 기울기를 줬으니까 첫 번째 케이스겠네요. 그러면 공식이 바로 띄워와야죠. 그리고 중심이 어딘지 봐야죠. 중심이 원점이니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아래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바로 쓰실 줄 아셔야겠습니다. 여러분 공식을 잘 외워야 돼요. 공식을 잘 외우자. 그래서 공식에 맞게 잘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m 값을 3이라 줬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들도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자, 두 번째 문제는 키워드가 뭐냐, 위의 점이죠. 위의 점에서 접선. 자, 어떻게 하라 했어요? x 2개 있다고 봐라, y 2개 있다고 봐라.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3번 있다면 뭐겠어요? 뭐 하나 주고 어디 2,f에서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여기는 익숙하게 여러분이 연습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풀어봐야 한다. 자, 문제에서 풀어보세요. 멈추고 풀어보셨으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얘랑 평행하고, 자, 직선 복수바라 한 이유가 있죠. 평행하다 했으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하면 3이죠. 그리고 얘랑은 접한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3 이렇게 기울기, 여기 루트 8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기울기 넣고 반지름 넣어서 구하면 끝. 공식을 이용해라. 여기 다른 풀이가 있잖아요. 다른 풀이는 어차피 이 세 번째 케이스에서 연습을 하니까요. 그냥 여긴 바로 공식 때려 박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여러분 직선의 일반형에서 2분의 1, 그리고 수직이니까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자, 오랜만에 하니까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바로바로 써야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똑같죠? 푸시면 되고. 자, 2번 한번 풀어보세요. 푸셨죠? 자, 여기에 접하고 기울기 2다. 자, 아까 뭐였어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두 번째다. 즉, 이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구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얘가 중심이 1, 마이너스 3이니까요. 여러분, y는 기울기 2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2 루트 m제곱 4 플러스 1. 그러니까 공식을 써놓고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공식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바로 숫자를 쓰실 줄 아는 게 현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죠.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평행이동까지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예쁘게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y절편의 곱을 구하세요. 마저 풀어보죠. 자,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1루트 5니까요. 두 y절편은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겠죠. 둘을 곱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네요. 답은 5다. 선생님 어떻게 했나요? 이거 합차 공식 쓴 거죠. 자, 해설을 한번 여러분이 참고를 해보시면 아마 여기서 공식을 지금 소개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공식으로 풀라고 안 하고 아마 여기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겠죠. 판별식을 이용하거나 뭔가 중심 사이 거리를 해서 풀게 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y는 2x 플러스 n 이렇게 해놓고 n을 판별식이나 점집거리로 해서 구한 다음에 대입 이렇게 시켰을 거라는 거죠. 네, 공식을 쓰는 게 훨씬 빠르니까 여러분은 공식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외워서 푸세요. 이거 연습은 어차피 여기서 다 할 겁니다. 이 문제를 많이 풀면 돼요. 어차피 시험에. 다음 페이지. 자, 멈춰놓고 풀어보세요. 푸셨죠? 자, 키워드를 보면 위의 점, C, D구나. 그러면 여기 x, y로 보시고 3x 플러스 y는 10이다. 자, 넘겨서 3x, y 마이너스 10 이렇게 대칭 시켜주시면 a, b 구하실 수 있겠죠. 자, 수직임을 이용 이거 있죠. 한번 여러분 참고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만 해보세요. 위에도 설명이 있긴 한데 여기까지도 선생님이 이제 기출을 보면 공식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공식을 이용해서 빨리 푸는 연습을 하자. 여기가 너무 많은 게 있으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확실한 걸 잘 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꼭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해봐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케이스 1, 2, 3가 있는데 케이스 1은 2는 공식을 그냥 외워서 박박 대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훨씬 낫다. 케이스 3번 같은 경우에는 방법 1, 2, 3을 다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 서술형을 낸다 하면 여기서 나오거든.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내가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얘를 열심히 잘 서술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한테 이걸 가지고 서술하라면 오히려 훨씬 쉽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갖고 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공식을 외워라. 빠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됐죠? 이제 여러분 선생님 믿고 따라오세요. 자, 1, 2, 3 있는데 자, 1번 같은 경우 2번, 3번 쭉 한번 다 풀어보고 멈춰 놓고 푸시고 들어보세요. 자, 다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선생님 믿습니다. 자, 키워드 다 잡으면서 했겠죠. 솔루션은요. 이 정도 선생님 해도 되겠지. 얘가 2,d를 지난다. 어떻게 하면 돼요?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대입을 해보면 2a 플러스 8b는 10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아까 느낌이랑 똑같아. 여러분이 항상 선생님 안 풀려요. 안 풀리지 당연히. 왜 안 풀릴까? 미지수가 2개잖아요. 선생님 공식만 쓰면 된다면서요. 되죠. 근데 안 풀리잖아. 어떡해. 이 느낌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의 애를 태웠던 거예요. 이럴 때마다 항상 떠올려야 돼. 그러니까 아까 그 상황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이 쓸 줄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위의 점을 쓸 때는 언제든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엔 당황할 수 있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왜 안 줬지? 이거다. 이것까지 쓰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쓰시면 a 제곱은 36이죠. 88이 64니까 a 양수라 했으니까 a는 6이고요. a 6 대입하면 b를 찾을 수 있겠죠. 됐죠? 자, 6-2도 이건 이제 키워드를 어떻게 읽냐에 따라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만약에 이걸 키워드를 이걸로 읽었으면 우리가 뭔 공식을 쓰는 거예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 공식 쓰면 되겠죠. 그럼 뿔마가 나올 테니까 그걸로 이 점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키워드를 얘로 읽었어요. 그러면 ax 플러스 by는 20이다. 이렇게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 녀석의 기울기가 뭐다? 2분의 1이다.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기울기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a다. 똑같죠? 미지수 하나가 더 있는 상황에서 대입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푸셔야겠죠. 그래서 얘랑 얘를 잘 연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립해서 풀면 아마 두 개의 쌍이 두 쌍이 나올 건데요. A, B의 값을 구하라 한 거 보니까 이거 곱했을 때 값이 똑같다고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아마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뭐 확신을 어떻게 갖죠? 확신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자,
어쨌든 원이 이렇게 있죠. 근데 얘가 중심이 원점이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건 실제로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거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 점과 이 점이 이렇게 원점은 가운데 두고 대칭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생님은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당연히 하나는 2, 4분면에 있고 하나는 1, 4분면에 있고 얘네 값은 서로 이렇게 원점의 대칭이겠다. 그래서 곱한 값은 결국에 이 면적을 나타내거든요. 같을 수밖에 없다. 선생님 알면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은 모를 수 있으니까 직접 해보시면 같다라는 게 나올 겁니다. 자, 절대값이 아니어도 같겠죠. 왜냐 2, 4분면 4, 4분면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온다 했죠. 자, 빠르게 선생님처럼 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빠르다니까. 선생님이 외워서 안 좋은 건 외우라고 절대 안 합니다. 외워서 안 좋은 건 반드시 해보라고 할 거예요. 아마 함수에서도 막 다양한 편법으로 문제 많이 푸는데 선생님은 정석대로 가르치거든요. 이유가 다 있어요. 정석대로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그게 나중에 수능 과목하고 연결이 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그때 가서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거 지금부터 정석대로 하는 걸 추천하는 거고,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하고 사실상 크게 응용되지 않습니다. 원의 접선을 막 여러분이 심각하게 구해야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랑 비슷하냐면 인수분해 배울 때 엄청 어렵게 배웠잖아.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다른 단원에서 인수분해가 응용될 때는요 아주 기초적인 것들만 나오게 돼요. 가장 기초적인 거, 그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조립제법. 그것도 그냥 1-1 대입하고 끽해봐 2-2. 학교 내신 시험에서나 막 5, 막 3분의 1 이런 걸로 괴롭히지 결국에 수능에서 또 뒤에 가서 활용될 때는 아주 기초적인 걸 활용하니까 그런 것들은 시험 볼 때만 바싹 하고 나머지로 정리하는 게 낫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식을 바로 떠올릴 줄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자, 선생님 믿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구했죠? 끝.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물론 이쁘게 정리하셔야죠. 그래서 다시 3까지 해봤습니다. 자, 하나 나왔네요. 제일 어려운 거. 필수의 제칠. 자, 세 가지가 있다 했죠? 다시 한번 가서 보고 올까요? 자, 세 가지가 있다. 방법 1, 2, 3.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1번이 제일 많이 나와요. 1번. 이게 1번 잘하는 게 중요하다. 서술형도 1번이 많이 나옵니다. 1번 꼭 여러분이 C, D라고 놓으시고 식 하나 세우고 조건 2개가 필요하죠. 이렇게. 자, 이거 잘 기억해라. 돌아와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여기는 한번 여기까지만 일단 푸시고 세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보세요. 하셨죠? 하셨어, 여러분. 했어야 해. 안 하고 계속 틀어놓은 사람 양말 빵꾸 뚫립니다. 다시 하세요, 빨리. 진짜야. 하셨죠? 세 개 다 하셨죠? 하나만 한 친구 그 문지방에 발가락 찔 수 있어요. 다 하셨죠? 자, 봅시다. 점 2,3에서 딱 이렇게 봐봐. 앞에 위의 점이라 했고 여기 점 2,3이라 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위의 점일 때도 그냥 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얘가 점이 원 위에 있는지 원 밖에 있는지 판단을 안 설 때는 여러분이 직접 생각을 해주셔야 돼. 어떻게? 대입을 해야겠죠? 대입을 해보면 4 더하기 9. 안 맞죠? 그럼 원 밖에 있는 거야. 근데 원 안에 있는 건요.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고 원 안에 이런 건 낼 수가 없죠. 여기서는 접선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때는 할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문제가 그 현을 구하게 하는 상황이 나오겠죠. 원 바뀌니까 지금 세 가지의 풀이를 떠올려주고 그 중에 뭘로 할까? 1, 2, 3 다 해보자. 자, 빠르게 C, D라고 놓습니다. 이건 원 위의 점이에요. 원 위의 점이에요. 하는 순간 사실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 어떻게 시킬 거냐면 원 위의 점이에요 하는 순간 이거 써놔라 이렇게 얘기도 할 텐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여기 이거 cx dy는 4 이렇게 써야겠죠. 그리고 이 녀석은 여길 지나죠. 그러니까 2c 3y 3d는 4 이렇게 됩니다. 얘랑 얘를 뭐 해주면 돼요? 잘 연립해 주시면 되겠죠. 귀찮네요. D를 없애볼까요? C를 없애볼까요? D를 없애는 게 낫겠죠. 사실 뭘 해도 상관없긴 한데
D는 마이너스 3분의 2C 3분의 4. 자, 귀찮지만 얘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C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C 플러스 3분의 4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귀찮아. 자, 전개를 해주시면 9분의 4C 제곱 차분히 해봅시다. 실수하면 또 안되니까 9분의 16 C 플러스 9분의 16 이렇게 되네요. 앞에 C가 하나 더 있으니까 C가 하나 더 있으니까 9분의 여기는 13이 되겠네요. 9분의 13. 자, 이 친구가 4다. 이 친구가 4. 4는 9분의 36. 9를 싹 다 곱해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3C 제곱 마이너스 16C 플러스 16은 36 넘어와서 마이너스 20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뭘 해줘야 돼요? 연립을 해가지고 나온 이 식을 가지고 C를 다 구해줘야 돼요. 굉장히 숫자가 안 이쁜데 여러분 이게 풀린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풀리지? 뭐 이런 생각. 선생님 실수한 거 없나 한번 확인할게요. 9분의 4 9분의 4, 8 선생님도 이쯤 되면 약간 의심이 돼가지고 자 지저스 엄청 복잡하네요. 여기서부터가 일단 복잡하게 나오는데 얘를 이렇게 숫자가 깔끔하지 않은 건 시험에서 좀 지양합니다. 좀 깔끔하게 내주는 편이긴 한데 자 그래도 어떻게 풀어봐야 되니까 2, 10 일단 이렇게 나눠보고 어떻게든 마이너스 16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니까 13, 1 말고 다른 거면 너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이건 너무 커지니까 반대로 13 26 됐다. 짜증나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 좀 막혔잖아. 선생님이 만약에 실전이었어.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지 숫자가 안 보여.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그럴 경우에는 다른 문제 풀고 와서 다시 봐야 합니다. 그러면 또 보이기도 하니까. 네, 좀 문제가 너무했네요. 학교에서 이 정도로 안 냅니다라고 말 못할 것 같아. 뭐 낼 순 있죠. 거기다가 이제 풍함은 이 교재를 쓰니까 뭐 이 정도는 당연히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안 보이면 딴 거 풀다 다시 와서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꼼꼼하게 차분히 잘 푸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x가 2이거나 x는 마이너스 13분의 1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일로 와서요 여기 이 식에다가 대입을 마저 해줘서 지금 우리가 x가 c죠. c를 찾은 거야. c d를 대응하는 d 값을 찾아줘야겠죠.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2를 넣어보면 4가 나오니까 d는 0이겠네요. 그래서 d는 0이다. 마이너스 13분의 10도 숫자 너무 지저분하네. 해보면 여기에 20 마이너스 26이 되죠. 넘겨요. 마이너스 26을 넘기면 여기다가 간단하게 자 4 더하기 마이너스 26이니까 26 가운데 13 약분이 되네요. 다행히 약분이 되면 자 약분이 안 되죠. 다시 자 죄송합니다. 다시 정확하게 할게요. 마이너스 13분의 여기 20이니까 넘어와서 13분의 20이라고 봐야 되고요. 여기 13분의 4를 곱해주면은 52 더해줍시다. 72, 13 이렇게 되네요. 3D가 이렇게 나오니까 3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요. 8, 3에 24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D 값이 얼마다? 이때는 13분의 24다. 이렇게 차분히 구해주셔야겠습니다. 숫자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게 한 세트고 돌아와라. 자, 이게 한 세트고 이게 한 세트인 거예요. 여기 보면 나와 있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세트가 얘랑 2가 이렇게 한 세트, 얘랑 얘가 한 세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 D를 다 구했으니까 마무리를 해야죠. 끝까지 힘을 갖고 여기 C, D에 대입을 해주시면 두 개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자, 어렵죠.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서술형으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잘할 줄 알아야 된다. 쓰는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2번, 3번 풀이도 해보도록 하죠. 천천히 다 해봐야 합니다. 귀찮더라도 해봐야 돼. 자, 두 번째 풀이는 이제 세 번째 풀이와 같이 똑같이 이걸 사용하죠. 뭘 쓰냐? 2,3, 2,3을 가지고 y-3은 m x-2를 사용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풀이는 얘를 뭘로 하냐? 이걸로 풀고요. 세 번째 풀이는 얘를 뭘로 하냐? 판별식 d가 0이다. 이렇게 한다고 했죠. 자, 이걸 잘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귀찮더라도 해야겠죠. 자, 해봅시다. 자, y는 mx-2m 플러스 3 이렇게 놓고요. y가 맞아 넘어가면, 자, y가 넘어가는 이유는 지금 선생님이 이걸 쓸 거기 때문에 y가 넘어가면 mx-y-2m 플러스 3은 0 이렇게 두시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원이 있고 여기가 2,3인데 여기서 이걸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 얘가 지금 뱅글뱅글 돌고 있는 애를 뭐 이런 식으로 세운 겁니다. 그랬을 때 얘 기울기가 이렇게 착 와서 달라붙는 상황을 여러분이 연출을 해줘야겠지. 그러려면 여기서 거리가 D가 R이다. 이걸 쓰겠다는 거죠. R이 얼마였죠? R도 2, R도 2, R은 2. 자, 그럼 얘랑 2,3이 아니죠. 원점이죠, 원점. 여기. 중심이 원점 맞습니까? 네, 맞네요. 0,0. 사의 거리가 2다. 식을 세워보면요. m제곱 플러스 1 루트 마이너스 2m 플러스 3 절대값 씌워주면 이 값이 반지름 2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제곱합니다. 이유는 앞에서 많이 설명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이렇게 날려주면 이렇게 되죠. 12m은 5다. m은 12분의 5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방금 위에서는 두 개가 나왔잖아. 자, 이렇게 하나 해서 두 개가 나왔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m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여기 보면 얘가 사라져 버렸죠. 얘가 항상 사라지나요? 아니겠지. 여기 반지름이 다르면 안 사라지잖아요. 3이었어. 그러면 사라질 수가 없겠죠. 반지름이 3이었으면. 그래서 항상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왜 사라졌냐? 사라지게 되는 메커니즘이 뭐냐면 얘랑 얘 중에 하나가 이 반지름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나온 경우에는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뭘 해주셔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0이 나와버려. 이때는 m이 0인 걸로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데 이때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원밖의 점 EF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풀이가 좋다는 거야. 첫 번째 풀이가 좋은 이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나왔을 경우 이렇게 세 가지 풀이를 다 해보라 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각각의 상황을 봐야 돼. 하나만 나온 경우에는 얘랑 얘 관련된 상황을 봐라.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 m이 0이 나온 경우는 이거고요. 이 상황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 m이 0이니까 뭐 끝 이게 아니라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값을 찾아줘야지. y는 3 이렇게. 내 같은 경우는 x는 2죠. x는 2. 이것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배울 때 사실은 엄밀하게 배웠습니다.
엄밀하게 배웠는데 그런 엄밀한 풀이가 자주 사용되지 않아서 그냥 우리가 그냥 x는 2, y는 3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해석을 해줬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한다. 자, 두 개라는 거 왜 하나만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자, 판별식으로 풀어보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판별식으로 풀어보면 자, 판별식으로 풀 때는 여기서 바로 판별식을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x제곱 y제곱이 4인 거에다가 지금 대입을 해줘야겠죠. 자, 식을 여기 같이 봅시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는 거야. 아까 이거 안 넘기지? 이번에는 대입을 해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판별식을 써줍니다. 그래서 4분의 d는 자 이거 2로 나눈 다음에 얘를 제곱을 해주시고 이거 제곱이죠. 다음에 마이너스 ab 해서 정리해주면 여기도 잘 보세요. 지금 식이 복잡한데 4차가 사라집니다. 여기랑 곱해지면서 그래서 4m 4제곱 빼기 4m 4제곱이 돼서 사라져버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고차들이 다 사라지고 얘만 남아. 그럼 이상해야 돼. 왜? 왜 하나밖에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똑같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한편의 그 다른 접선의 방정식 여기랑 같은 원리에 의해서 찾아주셔야 한다. 그래서 이 풀이가 좋다. 실전에서 얘를 연습을 많이 해라. 세 가지로 다 풀어봤습니다. 와우, 수고 많으셨어. 힘들었죠? 여러분. 자, 살짝 한손 돌리시고 마저 여기 있는 네 문제 쫘라락 푸신 다음에 또 재생을 눌러주세요. 자, 다 하셨다고 생각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이렇게 있는데 원 바뀌죠? 판단하는 법 아까 말씀드렸고 그럼 C, D를 세팅을 해라. 그리고 바로 옆에다가 써줘라. 자, 그러면 cx 플러스 dy는 1일 거예요. 자, 대입을 해줍니다. 1입니다. 자, 대입을 해줍니다. d는 1-3c를요. 그러면 c제곱 1-3c의 제곱은 1이다. c제곱 플러스 1-6c 플러스 9c제곱은 1이다. 1 사라지죠? 그래서 10c제곱 마이너스 6c는 0이다. 그래서 얘가 2c로 묶이고요. 그러면 5c-3은 0이다. 그래서 c는 0 또는 5분의 3이다. 자, c가 0인 상황이 또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 여기 다 걸리죠. 그러니까 얘는 점을 찾아버리니까 이게 항상 편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c가 0인 상황, c가 0이야. 그러면 d는 1이다. d는 1. 자, 이번엔 c가 5분의 3이야. c가 5분의 3이야. 그러면 5분의 3을 대입하면 5분의 9 플러스 d는 1이니까 얘는 5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자, 각각 대입을 해주시면 마무리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c가 사라졌잖아. c가 0이니까 이게 사라졌죠. 그럼 d는 1이죠. 그러면 d에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여기서는 y는 1. 아까와 다르게 이런 식으로 풀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이가 좋다. 다른 풀이 다 있습니다. 다른 풀이도 여러분이 다 해보시면 좋겠어요. 다른 풀이 할 때 이때는 y가 1이니까 아마 m이 0으로 살았을 거예요. m이 0으로. 그래서 다른 두 가지도 풀리긴 한다. 이쯤 되니까 여러분 세 개로 다 푸는 게 귀찮죠. 시험 기간에는 세 개 다 연습해 주시고 지금은 첫 번째 풀이 위주로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7-2번 보시면 대놓고 다 줬네요. 이 그림 안 줘도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뭐 색칠도 다 해줬으니까 편하게 구해보죠. 자, 결국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밑변 높이 2분의 1 이렇게 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내가 얘를 밑변 삼고 얘를 높이 삼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 얘를 밑변 삼고 이렇게 높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죠. 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고. 근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요.
왜죠? 자, 이건 얼마인가요? 얘가 2니까 2고 이게 얼마인가요? 얘를 알아야겠지? 그러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얘의 직선의 방정식을 찾게 하는 그런 문제죠. 아시겠나요? 물론 이걸 다르게도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직선의 방정식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는 방법을 통해서 풀도록 해보죠. C, D 놓으시고요. 놓자마자 C제곱 플러스 D제곱은 1인 거고요. 여기가 2,1 대입하셔. 죄송합니다. 여기다 대입하는 게 아니고 얘의 직선의 방정식은 그러면 cx 플러스 dy는 1. 여기다가 얘를 대입을 해야겠죠. 그러면 2c 플러스 d는 1.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이 CD를 찾아서 구해주신 다음에 여기는 y절편이죠. y절편 찾으시고 2분의 1, 2 곱하기 y절편의 절대값 이렇게 넣으시면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7-3번 두 접선의 기울기 합을 구하시오. 자, 이때 이제 조금 지혜롭게 구해보면요. 자, 결국엔 얘가 원 밖의 점이고 그럴 경우에 나는 기울기 합을 구해야 돼. 그러면 이때는 나중에 m제곱 플러스 만약에요 3m-7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두 접선의 기울기 합은 마이너스 3이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겁니다. m1과 m2가 두 개 근일 텐데 두 개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그래서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앞에 풀이 1, 2, 3 중에 m이 들어간 2번이나 3번을 사용해 주는 게 훨씬 지혜롭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또 원이 이게 중심이 아까 여기서는 선생님이 자 두 개씩 쪼개서 했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하나만 했죠. 하나 안 쪼갰지. 안 쪼갠 이유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쪼개면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합니다. 두 개로 쪼개면 가뜩이나 세 개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쪼개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걸 이제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좀 부작용이 있어서 선생님이 억지로 정리를 안 할 거고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가 쌓이다 보면 알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냥 한번 듣고 흘리세요.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원이요 중심이 원점인 경우는 얘를 쓰는 게 좋아요. 아까 많이 봤지. 왜냐 이게 깔끔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중심이 아닌 경우에는 얘나 얘를 쓰면 좋습니다. 얘나 얘를 쓰면 좋아요. 자, 얘나 얘를 쓰면 좋은 이유는 얘가 중심이건 아니건 이 식이 변하질 않아. 아니 다시 이 중심이 원점이건 아니건 이 식이 변하지 않아요. 왜? 이 식은 어차피 이 f에만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시 와서 그래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중심이 3,5예요. 얘는 a, b입니다. 얘는 2, d예요. 자, 그럼 여기 c, d를 얘는 2, f고 c, d를 설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푸는 게 이득이다. 어느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중심이 원점이 아닌 경우. 그래서 기울기 m을 가지고요. 이렇게 쓸 수 있어야겠죠. 얘를 갖고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3,5고요. 죄송합니다. 좀 안 이쁘게 그려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겠다. 이런 느낌이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뭘로 할까요? 여기 대입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 선생님은 점집 공식이 편하더라고. 나는 각자 자기한테 편한 걸 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점집 공식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해서 풀면 되죠. 똑같이 나옵니다. 대입해서 풀면. 자, 귀찮을 거라는 건 예상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상하지만 그래도 뭐 선생님이 문제가 답이 나올 수 있게 잘 내지 않으셨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때는 자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이렇게 다 곱해줘야죠. 그냥 하면 안 됩니다. 3m-5 -m 플러스 2 절대값 이게 얼마다? 1이다. 1 준 거 이렇게. 자 그럼 정리해주면 2m-3의 절대값이 이거다. 자 얘를 제곱해주죠. 4m-12m 자주 나오네요. 9는 m제곱 플러스 1. 자 그러면 3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8. 자 이렇게 당당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얘가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 관심사가 아니야. 왜?
라는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두 기울기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요. 3분의 마이너스 12의 마이너스, 답은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별표 하나 해두시고, 얘는 앞에 문제들과 풀이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왜 얘는 이거보다, 이 풀이보다 이 두 가지 풀이가 좋은지 셋 다 잘 알아야 된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수고 많았죠? 7-4번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자, 이것도 이제 보고 뭔가가 떠오르면 좋은데, 자, 두 접선이 기울기가 이렇게 있을 때 두 개를 곱하면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그게 방금 위에서 풀었던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마지막 m, 예를 들어 여기 3 마이너스 12m 플러스 8이었나요? 이렇게 있을 때 이거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이 힌트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같은 이유에서 뭘로 푸는 게 낫다? 그렇지, 두 번째 풀이나 세 번째 풀이로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점이네요. 얘가 이렇게 있고요. 접선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A의 조건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일단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세 번째 케이스다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죠. 원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y는 그냥 mx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 상황을 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mx-y는 0이고요. 얘는 반지름이 2죠. 어디 0,a고요. 중심은, 자, 점직거리가 2다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가 쉽죠. 그래서 자, m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a 절대값, 글씨가 안 이뻐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약간 자세가 불편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a는 2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이제 제곱해 주시면 a 제곱은 4m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자, 다 넘겨주시면 4m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가 0이죠. 자, 이게 m에 대한 식으로 치면요, 이게 자 am 제곱 플러스 bm 플러스 c 라고 보시면 얘가 a고 이거 전체가 c인 거예요. 상수항입니다. m에 대한 상수항이죠. b는 0이고, 자, 이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이걸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가 되니까 4분의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가 마이너스 1이다.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넘기면 8이 되고요. 그래서 a는 루트 8, 2 루트 2가 정답이다.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길었죠,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제일 어려운 내용 여러분 수고하셨고, 여기까지 내용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식들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것도 잘 정리하시고 마지막 연습 문제까지 잘 푸신 다음에 마지막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